트럼프가 무리해서 주변에서 푸틴을 만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푸틴을 만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주변에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개입을 했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숱하게 지금 이렇게 흘러나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푸틴을 만나서 잘못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푸틴을 만났는데 푸틴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할 소리 다 하고, 트럼프는 푸틴한테 다른 G7이나 나토에 가서나 주변 우방에 대해서 트럼프가 고함을 지르고 끌고 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이제 푸틴을 만나고 온 후유증이 심각해지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한 시간이나 속도가 없다면서 절차를 밟아 나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의 푸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겠다고 자기한테 약속했다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수식어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저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만큼 단순한 명제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비핵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트럼프가 재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서 반역적이다라고 평가까지 받는 부분들은 그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트럼프는 푸틴을 만나서 푸틴이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비핵화의 속도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비핵화는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일이지만은, 그래서 뭐 한 게 있냐? 아무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북한이 지난 9개월 동안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고 인질들을 되돌려 받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앞으로 날 이렇게 천천히 풀어가는 걸 지켜봐라고. 그래서 처음에 지가 비핵화 협상에 착수할 때 북한하고 협상 날짜 받아놓고 일괄적인 포괄적인 타격을 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CVID 하겠다, 다 지입으로 이야기했지 남이 누가 시켰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제한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푸틴하고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북핵 문제였다. 그러면서 푸틴이 100%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푸틴이 동의를 했고, 푸틴은 미국과 똑같은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참여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군유의 송환이 늦어지는 문제조차도 복잡한 일이라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할 수만 있으면 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핵 문제도 유해 송환도 매우 너그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저렇게 잔인하게 나오느냐? 전략자산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나오느냐? 지금 트럼프, 문재인의 이야기가 북한에 대해서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문재인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한 분을 뵀는데요. 30년 전에 문정인이 어느 행사장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30년 전이면 88년 노태우 때였습니다. 그때 문정인은 친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 30년 이후에 친미가 아니라 친북에 대해서 열변을 토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속도 조절을 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핵을 보유국으로 계속 그냥 유지시켜 가는 부분을 사실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트럼프는 떳떳하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왜 비핵화를 속도 조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진실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그는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거고 일괄 타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반역적이다, 역겹다라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정계 언론 트럼프가 푸틴이 미 대선에 불개입했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옹호하자 맹비난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우파 폭스뉴스마저 국민과 나라를 배신한 협상이라고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자, 푸틴의 헌납한 치명적인 자살골을 트럼프가 넣고 왔다.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인정한 미국 정보기관이 아닌 푸틴 편을 들어서 역겹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누구 말을 믿냐 하는 질문에 트럼프는 러시아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내각 보좌진이 전원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나 미국 정치인의 보도를 보면요. 전 CIA 국장 존 브로넌은 반역적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존 맥케인 지금 죽어가고 있죠. 암으로. 상원 의원은 미국 역사상 이렇게 수치스러운 대통령은 없었다 했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이번에 이제 임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프 블레이크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미국 탓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부통령이죠. 대통령의 품위를 완전히 깎아 먹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 민주당에 이런 대통령을 둔 게 창피스럽다.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개념 없고 위험하고 허약한 대통령이다. 폭스뉴스는 항상 폭스뉴스 보라고 저보고 가짜뉴스 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폭스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역질이 난다. 비애국적이다. 실망했다. 초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워싱턴 포스트 할 말을 잃었다. CNN 푸틴 앞에서 극적으로 무너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자, 현지 시간으로 헬싱키에서 열렸어요. 핀란드에. 아마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어중간하고 러시아에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이제 헬싱키에서 월드컵 끝난 직후에 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미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정상회담에서도 둘이가 2시간을 통역만 데리고 단독 회담을 했다 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의심받는 사람끼리 기록을 남기고 척건들을 데려가서 서로 견제토록 해야지 둘이만 통역 데리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둘이 그냥 쏙닥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냐.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푸틴을 믿느냐 미국 정보기관을 믿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댄 코처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이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확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직 미국의 CIA, FBI 등 모든 정보국을 통합한 총체적 정보국이
DNI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국의 정보국이죠. 여기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덴코츠 국장은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하지만은 푸틴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 정보기관을 신뢰하지만은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가 무관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푸틴은 러시아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검 수사, 밀러 특검 수사를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 경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왜 FBI는 힐러리 선거 캠프의 컴퓨터 서버를 조사하지 않느냐라면서 FBI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비판해라고 하니까 푸틴을 비판하지 않고 전직 미국의 자신의 경쟁 후보의 컴퓨터를 뒤지지 않냐고 말을 엉뚱한 대로 돌렸습니다. 푸틴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자신감 있게 막 옆에서 질러대는데 트럼프는 푸틴과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미숙하고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누구를 더 믿느냐, 즉 미국의 정보기관과 푸틴 중에 누구를 더 믿느냐 하는 부분에는 트럼프는 머뭇거리다가 푸틴을 옹호했지만은 푸틴은 냉정하게 뭐라 했는가 하면 도대체 트럼프가 날 믿고 내가 트럼프를 믿는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는 미국을 나는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아주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정치권이 확 뒤집어졌어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러시아가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악한 공격에 종지부를 찍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맥케이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역사상 수치스러운 대통령이라면서 트럼프의 순진함, 독선, 독재자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한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극적인 실수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는 트럼프처럼 역사상의 적을 옹호한 대통령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티브 코언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적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댄 코처 국장은 성명을 내고 DNI 국장은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댄 코처 국장은 2016년 대선을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지속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침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정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장을 현직 정보 총책임자가 반박을 했고 존 버너넌 전 CIA 국장은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반역적이며 그는 푸틴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비판에는 미국의 진보, 좌우,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오히려 폭스뉴스가 제일 세게 비판했는데 폭스뉴스의 이 기자회견 생방송 진행자는 그의 해결은 구역질이 나고 유감스럽게도 이 말이 내 느낌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현 러시아 주재 존 허츠는 대사의 딸인 폭스뉴스 진행자 에비 허츠먼은 어떤 협상도 국민과 나라를 배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는 적국의 범죄 지도자와 공모한 거라 했고 NYT는 사설에서 트럼프가 푸틴의 발 아래 들어 누웠다 했고 CNN은 항복회담이라고 했고 CNN 앵커는 미국의 대통령을 더 이상 자유세계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 게이트의 본질은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 즉 국가정보국 DNI, 중앙정보국 CIA, 국가안보국 NSA 등 모든 미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불법 대선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한테 이루었느냐 나빴느냐, 트럼프가 요구를 했고 짜고 했느냐는 논외시하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심지어 지금 아직 말은 확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위키리크스에서 지금 미국의 온갖 이 대선과 관련된 정보들을 뽑아서 공개한 부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거는 사실인데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했냐, 트럼프 진영에서 접촉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면 러시아가 알아서 트럼프를 도우려고 했냐, 이것만 남아있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장난을 쳤다라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그걸 트럼프가 지금 부인한다라는 것은 러시아 푸틴을 만나서 그 미국의 분노를 자아낸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리 선거에 개입을 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푸틴 옆에서 러시아와 푸틴을 옹호하면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뭐 리비아식으로 한다, 일괄적이다,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 매우 빠른 시간에 하겠다, 6개월에 아예 하겠다, 2년 반에 하겠다 하다가 이제 시간과 속도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부 가짜 뉴스를 나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자신의 실언을 인정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 언론을 성토하면서 가짜 뉴스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나토와 훌륭한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도 지금 할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가짜 뉴스 타령이 이제는 이 헬싱키에서 푸틴을 만나면서 미국의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지가 진짜 뉴스라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트럼프를 다 엄청나게 비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 트럼프에게는 진짜 뉴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푸틴 만나러 헬싱키로 가는 중에 내가 이 푸틴 만나서 뭘 갖다가 얻어온다 하더라도 언론들은 나를 또 다 주고 왔다라느니 더 얻지 못했다느니 비판할 거다 했는데요.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언론들을 비판하던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었지만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결론을 받아들인다라고 자신이 푸틴 앞에서 한 말을 정면으로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너무 미국에서 분위기가 격앙이 되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쫓겨날 우려가 있겠다 싶으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백악관에 돌아와서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여러 번 말했듯이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결론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기지는 않았지만은 러시아가 개입은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전날 발언을 하루 만에 바꾼 겁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나토 회의에 와서 동맹국들을 전부 분담금을 4% 올리니 어쩌니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만 이 적국 러시아 푸틴은 간사느냐, 나토가 무엇 때문에 있냐, 러시아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나토에는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쏟아내더니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동맹을 분열 고립시키고 푸틴의 힘을 키워줬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에게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좌진들이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주면서 확고하게 말을 해야 된다 조언을 했지만은 트럼프는 그걸 다 깔아뭉개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난리 난 것은 트럼프 저거 내각과 보좌진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을 만나서 반역적이라는 평가를 받아버려서 궁지에 안팎에서 몰려버린 트럼프. 이제는 미국의 정가에서 트럼프와 친하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더욱더 매달리려고. 지금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도요. 가만히 보면 또 살 가라앉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조금씩 점수를 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핵화가 늦어져도 유해 송환이 늦어져도 다 속도나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요. 현 정권이 어떤 행태로든 트럼프 주변에 끈을 대어서 트럼프에다가 북한 문제에 저렇게 나오도록 설득을 하고 또 트럼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수 인어 그룹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돌도록 하는데 서로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쯤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 군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서로 좀 협의를 한다는데요. 그 협의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한 비핵화의 문제점과 내용들은 이제는 거의 다 이해를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 문제를 저렇게 다루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 부분,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고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핵 보유국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부분을 다 알면서도 저렇게 이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옆에서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켈리 비서실장이 독일이 러시아 가스 쓴다고 러시아에 포로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니까 트럼프 옆에 앉아 있다가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주 표정과 몸동작, 손동작에서 왜 저런 말을 하냐는 부분으로 켈리 비서실장이 기분을 굉장히 나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켈리 비서실장이 지금 곧 바뀐다고 미국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켈리가 트럼프한테 죽어도 더 잊지 못하겠다. 7월달 안에 잘라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임 비서실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백악관에서 그나마 사이 쿠슈너와 딸 이방카 또 측근 몇 명의 전행을 막아내던 군기 반장이 이제는 못하겠다. 저런 또라이하고는 네가 알아서 네 혼자 살든지 말든지 탄핵되든지 해라. 나는 간다. 그래서 지금 평창 때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켈리와 트럼프가 엄청난 언쟁을 벌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막았다 하고 밖에다가 공개해버릴 정도로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탄핵이 되어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는 지금 바이바이 트럼프 해가 줄이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난다. 대탈출 시작됐다는 겁니다. 켈리는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1년 전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사성 장군답게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서 트럼프를 지키겠다 했는데 이제는 빨리 떠나고 싶다 한다는 겁니다. 7월 28일 전으로 해서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그만두면 이제 매티스 하나만 남는 거죠. 틸러슨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트럼프 주변에 사람 같은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은 틸러슨, 켈리, 매티스인데 이제 매티스도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틸러슨하고 켈리가 집에 가면서요. 그래서 그러면 매티스도
지금 자기를 빼고 북핵 문제를 끌고 가고 있어요. 원래 북한 문제는 트럼프 이전에는 국방부가 다루었죠. 국무부가 협조를 했고요. 북한 문제만큼은 외교로 다루지 않고 이 군사적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W 부시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부분들을 깔아뭉개고 북한 문제를 지금 폼페이오를 CIA에 맡겼다가 이제는 국무부로 갖다 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국방부가 완전히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취임 17개월 동안 백악관의 참모 이직률이 40년 이래 최고라는데요. 보좌관, 부보좌관 이상 31명 중에 19명인 61%가 백악관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모 이직률이 61%.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떠난 사람 중에는 무리를 빌어서 잘린 사람, 자진 사퇴한 사람이 섞여 있는데요. 맹목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떠나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지금 비서실장이 켈리 후임으로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그 사람에게 휴대폰을 넘기고 트위터를 이제 그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나중에 주변에 사람 다 떠나고 간신들만 일부 남아서 혼자 고립되어서 저 사람 저러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도 다시 염증을 내버리는 상황으로 가서 저 사람이 때문에 다음 대선에 지느니 지금 북한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차라리 교체해서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적어도 한국 문제에 있어서 뭐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의도에 따라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빠돌이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각이 있다면 더 이상 트럼프를 옹호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트럼프에 대한 한국의 분노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